안녕하세요, 빙플릭스입니다. 오늘은 구글과 마이크로소프트 이 두 기업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 하는데요. 각각 전 세계 글로벌 1등 플랫폼을 가지고 있는 어마무시한 기업들이에요. 얼마 전 구글의 모기업인 알파벳이 시가총액 1조 달러를 넘었다는 기사가 있었는데요. 1조 달러면 우리 돈으로 1100조 원. 어마무시한 돈이죠. 삼성전자 시가총액이 한 350조 되거든요. 거의 삼성전자의 3배 이상 되는 엄청난 기업들이에요. 일명 애플,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이 네 기업을 마가라고 또 불러요. 이 미국의 마가 테크 기업들은 이렇게 엄청나게 잘 나가고 있어요. 하지만 우리 코스피, 우리 주식시장은 사실 10년째 변동이 없거든요. 최근에 좀 오르긴 했지만 만약 10년 전에 투자했다면은 투자 수익률은 거의 0%예요. 제가 전 영상에서 이런 한국 주식이 유난히 저평가받는 이런 코리아 디스카운트는 사실 여러 이유가 있지만 본질적으로는 우리 기업의 투자 매력이 좀 너무 떨어진다고 제가 말씀드렸거든요. 실제로 똑똑한 투자자들은 이미 한국 주식시장을 떠나서 많이 해외 시장으로 투자를 늘리고 있어요. 저도 그렇지만 대부분의 사연은 똑같아요. 현실에 안주하지 않고 새로운 치즈를 찾아서 떠나는 거예요. 해외 시장이라는. 전 세계는 이미 1등 기업만이 모든 것을 가져가는 이 승자 독식의 사회예요. 주변을 보면요. 스타벅스만 가도 사람들이 줄 서서 커피 사 먹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맥북이나 아이폰, 아이패드로 유튜브나 그죠? 넷플릭스 이런 걸 보고 있잖아요. 근데 왜 유튜브를 가진 구글이나 애플 혹은 이런 혁신 기업들에 투자하지 않는 건지 모르겠어요. 이런 혁신 기업이 가득한 미국의 나스닥 시장은 8년 동안 수익률이 무려 150%를 넘어갑니다. 같은 기간 서울의 아파트 수익률은 50%밖에 되지 않아요. 같은 기간 한국 주식 코스피 수익률은 0%고요. 어디에 투자해야 되는지 답이 나오죠? 애플의 창업자 스티븐 잡스는 펩시콜라를 이끌던 존 스컬리를 영입할 때 이런 말을 했다고 해요. 평생 설탕물이나 팔 거냐, 콜라를 좀 비하해서 얘기한 거죠. 아니면 나와 함께 세상을 바꿀 거냐. 그게 바로 스마트폰, 아이폰을 얘기했던 거예요. 저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어요. 평생 평범한 소비자로만 남을 것이냐, 아니면 이런 세계 최고의 1등 기업들에 대한 근사한 주주가 될 것이냐. 저는 당연히 그런 위대한 기업의 주주가 되는 걸 택하겠습니다. 오늘은 구글의 자회사인 이 알파벳과요, 마이크로소프트 이 두 기업만 간단히 좀 알아볼 건데요. 예전에 10년 후에 가장 유망한 미국 주식에 대한 추천 방송이 있었는데요. 여기 이런 세 전문가가 나와요. 이 세 분들이 뽑은 가장 유망한 기업으로 뽑힌 기업이 바로 이 알파벳과 마이크로소프트였어요. 세 분 다 마이크로소프트와 알파벳이 1, 2위에 있죠. 알파벳은 구글의 모회사고요. 세계에서 가장 큰 지주회사이기도 해요. 매출의 대부분은 광고입니다. 앞으로 계속 성장하는 이 모바일 광고 시장의 최대 수혜자이기도 해요. 특히 10억 명 이상의 사용자를 가진 이 구글, 그리고 안드로이드, 그리고 크롬, 유튜브까지 각 분야 세계 1등 플랫폼을 무려 3개나 가지고 있어요. 이것 하나만으로도 투자 이유는 충분한데요. 여기서 나오는 그 데이터들을 잘 활용하면 구글은 정말 무시무시해질 수 있어요. 전 세계 주요 국가의 검색 점유율 1위는 구글 천하예요. 1위가 아닌 곳은 중국과 한국, 러시아 이 세 군데 뿐이에요. 이 세 군데 빼고는 다 1위라고 해요.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구글이 정말 신이나 다름없습니다. 고해성사하듯이 구글에게 모든 걸 다 물어봐요. 소비자들은 공짜로 정보를 얻고요. 구글은 엄청난 광고료와 빅데이터를 챙기죠. 모르는 사람들이 많은데 유튜브도 사실 구글 거예요. 거의 10년 전에 인수를 했죠.
우리나라도 무려 3천만 명이 이용하고 있대요. 전 세계적으로는 매월 20억 명이 이용하고 있는 엄청난 플랫폼이에요. 유튜브 역시 구글처럼 동영상 광고로 엄청나게 돈을 벌고 있어요. 요사이는 광고 없는 유튜브 프리미엄 서비스를 하고 있는데요. 젊은 층에서 이 서비스를 정말 엄청나게 많이 이용하고 있어요. 이 유튜브 뮤직도 무료거든요. 저도 한 2달만 무료로 쓰려고 했다가 네, 이거 헤어나올 수 없습니다. 이 서비스는 정말. 구글의 투자 매력 중 하나는 또 하나인 그 자회사인 웨이모인데요. 이 웨이모는 자율주행 쪽으로 전 세계 1위 기업이에요. 인간의 간섭 없이 오로지 인공지능만으로 운전할 수 있는 거리가 가장 길고요. 가장 많은 주행거리 데이터를 확보하고 있어요. 자율주행은 공상과학 영화에나 나올 법한 그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미 이 미국의 애리조나인데요. 구글의 웨이모 택시가 실제로 상용화돼서 운행이 되고 있어요. 웨이모와 자율주행의 시대가 곧 다가오고 있습니다. 특히 구글은 구글 지도 있잖아요. 구글 지도가 전 세계를 다 구석구석 밝히고 있으니 이 다가올 자율주행의 세계에서 구글의 위치는 상당히 유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클라우드 게임 관련해서도 구글의 파워가 엄청난데요. 이 스테디아라는 서비스를 출시했어요. 이미 미국에서는. 기존의 게임의 강자이자 서로 강력한 경쟁자였던 이 소니와 마이크로소프트마저 이 손을 잡을 정도로 이 구글의 파워는 엄청납니다. 그 밖에도 뭐 번역기, 지도, 구글 문서, 구글 어시스턴트 등 엄청난 서비스를 거의 무료로 제공하고 있는데요. 우리는 사실 이 구글이 지배하는 구글 제국에서 살고 있을 수도 있어요. 이렇게 거대한 기업인데도 이 매출이나 이익 성장률이 거의 20%에서 30%를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다만 ROE는 조금 떨어지는 편인데요. 그만큼 미래 신사업에 엄청나게 투자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보면 되죠. 4년 연속 젊은 인재들이 가장 가고 싶어하는 기업 1위가 구글이었습니다. 심지어 구글은 공대생뿐 아니고 이제 문과생까지 선호 직장 1위였어요. 정말 갓 구글입니다. 투자하지 않을 이유를 찾기 더 힘든 기업이에요. 이렇게 좋은 기업이기 때문에 주가가 굉장히 많이 올랐죠. 하지만 그만큼 순이익도 같이 증가했기 때문에 퍼는 지금 현재 30 정도예요. 인터넷 테크 기업 평균 퍼가 한 28, 30이니까 뭐 그렇게 고평가도 아니고 뭐 저평가도 아니에요. 하지만 10년 후 미래를 보면 구글의 성장은 정말 이제부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이 제일 싼 주가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두 번째는 마이크로소프트를 알아볼 건데요. 뭐 정말 저희에게도 친숙한 기업이죠. 사업이 되게 세 개로 되어 있는데요. 이게 바로 기존의 우리 윈도우 사업이라 보시면 돼요. 이게 윈도우, 그리고 얘가 그 엑셀이나 뭐 파워포인트 같은 오피스, 그리고 클라우드가 이제 최근의 대세죠. 클라우드인 컴퓨터 서비스. 이 세 가지 고루 매출이 발생하고 있는데요. 특히 클라우드 시장은 연평균 뭐 거의 30% 엄청나게 성장하는 산업이에요. 쉽게 말해서 서버를 기업들에게 빌려주는 거라 생각하면 되는데요. 이 클라우드 없이는 뭐 인공지능도 자율주행도 4차 혁명도 없다고 보면 됩니다. 전 세계 클라우드 시장의 점유율인데요. 아직 아마존이 1위예요. 보시면 압도적이죠. 하지만 성장성 면에서는 오히려 이 점유율이 점점 떨어지고 있어요. 3, 4년째. 하지만 마이크로소프트는 점점 점유율이 올라가고 있죠. 그 뒤로는 중국의 클라우드 시장을 선점하고 있는 이 알리바바가 좀 돋보이네요. 어쨌든 2위 클라우드 업체로서 점유율을 엄청나게 상승시키고 있다. 사실 스마트폰 시장이 열리면서 이제 기존의 윈도우에만 매달려 있던 마이크로소프트는 약간 한물 간 거 아니야? 한물 간 기업으로 좀 태무 취급받기도 했어요. 주가도 막 계속 하락했었는데 갑자기 몇 년 사이 주가가 엄청나게 올라왔는데 이게 바로 클라우드 시장의 성장 때문이기도 해요. 그리고 구닥다리 윈도우도 사실 안 쓸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기존의 윈도우 7 그 기술 지원이 종료되었거든요. 그럼 이제 윈도우 10으로 유상으로 업그레이드를 해야 돼요.
마이크로소프트에 돈 들어오는 소리가 들리시죠? 예전에는 이런 오피스, 엑셀, 뭐 파워포인트, 뭐 워드 이런 거를 한번 사서 그냥 사용했잖아요. 근데 이제는 매월 저렴한 금액으로 이제 구독 서비스를 하고 있어요. 이 구독 서비스는 전 세계적인 트렌드예요. 구독 서비스의 장점은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수익을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렇듯 꼭 클라우드 말고도 기존의 윈도우나 그리고 오피스도 꾸준히 안정적으로 돈을 벌어주는 캐시카우가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 밖에도 엑스클라우드라는 이제 게임 스트리밍 서비스를 발표했고요. 뭐 인공지능이나 혼합현실, 양적 컴퓨터 등 이제 미래의 먹거리에도 아끼지 않고 투자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구글보다 아무래도 초장기적인 그런 비전은 좀 떨어지는 편 같은데 지금 당장 그리고 향후 몇 년간은 정말 비즈니스 모델이 너무 좋아요. 너무 훌륭합니다. 그리고 구글과 달리 배당도 주고 있고요. 이 배당을 꾸준히 늘리고 있는 정말 매수할 때마다 마음의 심리적 안정감을 주는 그런 기업이에요. 아무래도 이 매출이나 그 성장성 면에서는 구글보다 조금 떨어져요. 한 10에서 20% 사이. 근데 특이한 거는 이 ROE가 엄청나게 높아요. 40% 가까이 되는 기업이에요. 그러니까 순이익률이 엄청 높은 기업이죠. 현재 퍼가 얘가 31 정도 돼요. 그러니까 구글이랑 비슷한 정도인데요. 뭐 그렇게 저평가라고 할 수 없는데 이제 동종 클라우드 기업인 뭐 어도비나 세일즈포스 이런 거는 무슨 퍼가 40에서 50이 넘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거에 비하면 어떻게 세계 2위 클라우드 기업이잖아요. 좀 저평가라는 좀 의견도 있긴 해요. 하지만 주가가 엄청나게 올랐죠, 역시. 차트만 보면 결코 저평가는 아닙니다. 하지만 10년 이상의 장기적인 성장을 믿고 꾸준히 적립식으로 삼아온다면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돼요. 다시 요약하면 이건 구글의 투자 매력 포인트예요. 구글, 크롬, 유튜브 등 압도적인 플랫폼 경쟁력이 있고요. 광고 및 구독 등 유튜브의 엄청난 성장성이 기대가 되고요. 자율주행 쪽 1위 기업 웨이모도 품고 있고요. 꾸준히 20% 이상 성장하는 매출과 순이익, 그리고 인공지능, 헬스케어 등 미래 먹거리에 가장 활발히 투자하고 있는 구글이에요. 구글, 제가 제일 선호하는 기업 중 하나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그 윈도우, 오피스 클라우드 등 정말 안정적인 비즈니스 모델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이번에 윈도우 10으로 유료 업그레이드가 하면서 좀 수익 창출의 기회가 있고요. 구독형 오피스가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수익을 좀 가져갈 수 있고요. 높은 ROE, 그리고 꾸준히 또 배당까지 성장해주는 기업이에요. 그리고 얘도 클라우드 게임이나 인공지능 등 미래 먹거리에도 꾸준히 투자하고 있고요. 제가 오늘은 구글과 마이크로소프트에 대해서 좀 간략히 좀 설명드렸는데요. 두 기업 모두 뭐 엄청난 저평가 사항은 아니에요. 하지만 그 적립식으로 정말, 그리고 꾸준히, 그리고 제일 중요한 장기 투자, 이 세 가지의 어떤 투자 법칙을 지키신다면은 정말 미래에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저는 굳게 믿고 있습니다.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관련해서 또 좋은 영상으로 만들어서 올리도록 할게요. 좋아요와 구독 많이 눌러주세요.